2026년 3월 중동의 하늘을 가른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 독재자의 죽음은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가 되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의 종말. 하지만 승리의 환호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현실화된 적 없던 에너지 블랙홀의 입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누군가는 이를 국지적 분쟁이라 부르지만 지정학적 데이터는 이것이 당신의 계절을 노리는 가장 정교한 경제적 선전포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역적인 공습과 하메네이 사망선언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2026년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리마켓의 예측치는 3월 초 휴전 확률을 17% 미만으로 떨어뜨렸고, 이는 시장이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소동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특히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69%가 지나는 이 좁은 수로가 막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행 유조선들이 죽음의 해협을 빠져나오기 위해 전속력으로 엔진을 가동하고 있다는 긴급 타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협은 죽은 권력 뒤에 숨은 더 파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세력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단순한 중동 뉴스로 치부하며 화면을 돌리는 순간 당신은 다음 주 월요일에 대폭락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는 당신의 주식 계좌, 환율, 심지어 내일 아침의 기름값과 전기료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2026년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란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눈 깜짝할 새 증발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권력 지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통령을 최고 권력자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란은 사장인 대통령 위에 오너 회장인 최고 지도자가 군림하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37년간 종교와 정치, 군사를 한 손에 쥐었던 하메네이가 바로 그 오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너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최전계 친위대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존재합니다. 미사일과 드론, 해군 전력은 물론 국가 경제 이권까지 장악한 이 거대 조직은 정규군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악연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미 왕정이 무너지고 반미 종교 정권이 들어선 그날부터 47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52명의 미국 외교관을 444 일간 인질로 잡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핵 개발과 중동 대리전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026년 오늘 벌어지는 이 폭격과 봉쇄는 우연히 발생한 돌발 변수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축적된 증오의 화약고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은 48시간 전 스위스 제네바의 밀실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수요일 제네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제3차 핵협상은 결국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이란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차세대의 원심 분리기 기술 포기를 끝내 거부하자 평화의 창구는 닫히고 전쟁의 시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8일 토요일 새벽 정적을 깨고 이스라엘의 스텔스 편대가 이란의 방공망을 찢어 밝혔으며 거의 동시에 미 해군의 정밀 유도 미사일 수백 발이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초토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90분 만에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14곳이 이란발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고 전장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정점에서 혁명수비대는 마침내 글로벌 경제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거 2012년과 2019년의 위기, 심지어 작년 6월 이란 의회가 봉쇄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를 단순한 지정학적 허세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오늘은 다릅니다. 혁명수비대는 무인 자폭 드론과 고속정 편대를 해협 전면에 실전 배치하고 통과하는 모든 상선에
무선으로 통행 금지를 직접 통보하며 위협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외신들은 한국행 초대형 유조선 VLCC들이 나포 위협을 피해 전속력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긴급 속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 실질적 봉쇄가 불러올 공포는 이제 단순한 군사적 대립을 넘어 지구 반대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쓰나미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봉쇄가 초래할 고통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분산되지 않는다는 기이한 역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76%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아시아입니다. 중국이 38%, 인도가 15%, 일본이 12%, 그리고 대한민국이 11%를 차지합니다. 반면 과거 이 지역의 안보에 목을 매던 미국의 의존도는 단 7%에 불과합니다.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한 미국에게 고유가는 오히려 셰일 업체들의 금고를 채워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봉쇄의 비명은 아시아에서 터져나오는데 그 고통을 관망하는 미국은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기는 기괴한 불균형의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에너지 리스크 전문 기관 제로카본 애널리틱스는 2026년 현재 이번 사태의 위험 점수를 매겼습니다. 일본 6.3점, 대한민국 5.3점, 인도 4점, 9점 순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0점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유 공급 차질, 환율 급등, 전력 요금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3중 충격, 트리플 히트의 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69%, 중동발 원유의 무려 99%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7개월 분의 비축유가 있다지만 하루 2천만 배럴, 한화 약 2조 원어치의 에너지가 묶이는 순간 시계바늘은 파국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칩니다. 이는 수입 물가 전체를 끌어올려 편의점의 빵 하나, 공장의 기계 하나까지 모든 비용을 폭등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전력 생산의 핵심인 LNG마저 호르무즈에 발이 묶이며 산업 전반의 가동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물리적 봉쇄가 언제 풀릴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이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더 잔혹한 내부 권력 투쟁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란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오노 회장이 사라진 거대 기업에는 이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두 갈래의 세력이 남았습니다. 한쪽은 현 대통령 폐지시키안이 이끄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는 본래 개혁파이자 핵 협상을 추진했던 온건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37년간 하메네이의 그림자 아래서 미사일, 드론, 해군 전력은 물론 국가 경제 이권까지 싹쓸이한 이란 혁명 수비대 신한 IRGC 소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2026년에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 조직을 넘어선 이란의 딥스테이트 그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곧 기득권의 상실이자 처벌을 의미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유조선들의 숨통을 조이는 세력은 이란의 정규 해군이 아니라 오직 조직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서슴지 않는 이들 혁명수비대입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가고 싶어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우리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벼랑 끝 전술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이란 내부에서 사장단과 경호실장 사이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휘관들은 비밀 채널을 통해 신변 보장과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는 반면 강경파는 해협의 차세대 지능형 기뢰를 추가 매설하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미국은 왜 이 암적인 조직을 단숨에 쓸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란의 국토 절반 이상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며 핵시설과 군사기지들은 거대한 바위산 깊숙한 곳에 인공지능 방어체계와 함께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첨단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붓는다 해도 수천 개의 동굴 속에 숨어든 혁명 수비대를 뿌리 뽑는 것은 군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이란의 영토는 한반도의 7배에 달합니다. 과거 이라크전에서 막대한 출혈을 감수했던 미국은 2026년 현재 결코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자살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진짜 칼날은 내부혁명의 유도입니다. 온건파 정부에게는 협상의 당근을 던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회생할 기회를 주고 혁명수비대에게는 고립과 파멸의 채찍을 휘둘러 조직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만약 정부 주도의 주도권 탈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봉쇄는 70이 시간 이내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강경파의 최후 저항이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는 수개월간의 암흑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 돈의 흐름은 과연 어느 쪽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전 세계 자산가들의 실시간 베팅이 쏟아지는 예측 시장, 포리마켓의 냉혹한 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른 데이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낙관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거칠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마켓의 숫자들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대중은 휴전을 고대하지만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예측 시장은 전혀 낙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말까지 호르무즈 봉쇄가 유지될 확률은 무려 67%, 다음 주 내 휴전 확률은 1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191만 달러가 넘는 실시간 거래량은 이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집단지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설령 극적인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봉쇄 해제까지는 혁명수비대와 정부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는 초고변동성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란의 최대 혈맹이자 큰손인 중국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와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단호합니다. 외교적 성명 이상의 실질적 군사 개입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사들이는 실리는 챙기지만 미국과 정면 충돌하며 이란의 방패가 되어줄 의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이번 사태에 가장 뼈아픈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정학적 설계가 드러납니다. 2026년 1월 트럼프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무력화하며 중국의 남미 에너지주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입니다. 중국 에너지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불과 2달 만에 동시에 타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연쇄작용이 아닙니다.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완벽하게 포위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 그 마지막 체크메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산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의 수직 상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비용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에너지주와 방산주는 지정학적 위기를 동력 삼아 급등하겠지만 봉쇄 해제 뉴스가 단 한 줄이라도 뜨는 순간 찾아올 급격한 되돌림 풀백은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시장의 이면에는 제도권 금융의 공포를 가장 먼저 흡수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대체 자산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전통 금융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공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배출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때 6만 3천 달러 선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대규모 청산 사태를 예고했으나 현재는 6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며 시장의 숨통을 조심스럽게 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1초 단위로 반영하는 글로벌 유동성 레이더로 진화했습니다. 금 또한 안전자산 점검 구간을 지나며 사상 최고가 랠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진짜 공포는 실물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추인 대한민국의 경우 반도체 수요 자체의 타격보다 더 파괴적인 환율의 역습과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한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우리 증시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주식을 보유한 수백만 투자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가장 잔혹하고도 냉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패닉셀 1은
2026년에 알고리즘 매매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살 행위입니다. 화요일 개장과 동시에 우리 증시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처럼 다가오겠지만 역사는 공포의 정점이 곧 반등의 서막이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세 가지 핵심 지표에 근거한 정교한 탈출 혹은 진입의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의 실질적인 균열 뉴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통계. 셋째, 국제 유가의 추세적 하락 전환. 이 중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면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높다면 봉쇄 해제 시에 거대한 되돌림에 자산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결국은 예전처럼 잘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낙관론입니다. 과거의 전쟁들과 2026년에 오늘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호르무즈 봉쇄가 사상 최초로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례 없는 변수가 시장의 모든 공식을 파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희망이 아닌 냉혹한 구조적 진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메네이의 사망은 단순한 한 시대의 종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2026 연형 지정학적 거대 게임, 즉 물리적 충돌이 구조적 포위로 전이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이란 정부와 혁명 수비대의 보이지 않는 내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패권 전쟁, 그리고 그 너머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중국 에너지 포위 전략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며칠, 아니 수개월간 우리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공포에 휩쓸려 패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가 만들어낸 균열 속에서 거대한 구조를 읽어내는 통찰력에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지만 구조를 선점하는 이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환율과 요동치는 유가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힘입니다. 경제 명탐정은 앞으로도 이 긴박한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추적하여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리포트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나침반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그 가치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혼돈의 시나리오를 읽어낼 때 비로소 자산의 손실이 아닌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것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확인한 이 차가운 데이터의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